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스트라제네카 1차 백신 접종을 마치고 돌아온 상승미소입니다. 깨끗해 보이죠? 네, 코로나 프리 상승미소 채널은 코로나 프리입니다. 제목, 미국 증시는 현금 비중을 높이고 있다. 왜 그런지, 무슨 일이 있는지 우리 토마스 류 선생님 바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토마스 류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일주일 증시 큰 변동성이 없었습니다. 그냥 계속 조금씩 오르기만 했었는데, 지난주 핵심은 사실 금요일 개인 소비 지출 PCE 발표를 기다리는 장세였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금요일 밤 한국 시간으로는 저녁 8시 30분, 9시 30분이네요. 미국 시간으로는 아침 8시 30분에 발표된 그 핵심 인플레이션 인디케이터라고 하는 개인 소비 지출이 발표가 됐는데요. 일단 코어 PC가 작년 4월에 비해 3.1% 증가를 보였습니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인 플러스 2.9%보다 높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높게 나오면 증시가 테이퍼링 이슈로 다시 한번 하락할 가능성이 있겠다 싶었는데, 그냥 큰 반응 없었고 발표 이후부터 바로 계속 플러스를 유지했었거든요. 이렇게 증시가 반응하지 않은 이유가 먼저 궁금합니다. 최근에 그 증시의 화두는 사실 그 연준의 테이퍼링 롤이 시작, 그 다음에 테이퍼링 개시가 언제 될 건가. 네, 이걸로 이제 최근에 지난주까지 그 의견이 뜨거웠잖아요. 예. 그래서 시장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렇게 이제 미국에서 이제 코로나는 종식돼 가고 있고, 경제 그 리오프닝은 완전히 거의 피크를 치고 있고, 모든 경제 지표들이 잘 나오고 있고, 모든 것으로 볼 때, 이제는 시장 자체가, 시장 참여자들이 그 테이퍼링에 대해서 상당히 무덤덤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지수가 더 높게 나왔다든가,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나와도 시장은 전혀 반응을 안 하고, 네, 이제는 테이퍼링 하려면 해라. 이 정도 이렇게 배짱으로 나오는 건지, 하여튼 무덤덤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금요일에 발표된 게 이제 예상치보다도 조금 더 높게 나왔지만은 그 예상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예상치에서 그 플러스 마이너스 요 정도는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이미 마음을 이미 각오하고 있었기 때문에 3.1% 정도는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이제 증시가 그 비트코인 급락으로 인한 그 공포감을 해갖고 S&P가 4,050까지 떨어졌었잖아요. 네. 그 이후로 증시가 지금 증시 참여자들이 이 서머 랠리가 언제 올 건가 이렇게 계속 기다리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지난번에 그 바닥을 찍고 지금까지 보면은 이 증시 자체가 견조하게 계속 상승을 조금씩 해오는 게 이 서머 랠리의 시작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은 좀 부정적인 어떤 뉴스 나와도 전혀 개의치 않고 무시해버리는 시장 분위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난주 증시를 보면 미국 증시에서 거래량이 상당한 수준으로 줄었거든요. 거래량이 줄면서 올라가는 게 그렇게 고점을 넘어갈 때는 거래량을 좀 늘려야 할 텐데, 이런 점은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그 거래량이 줄고 있는데도 지수가 야금야금 올라간다는 얘기는 증시 그 참여자들의 그 많은 참여자들이 더 이상의 그 리스크를 감내할 수 없다, 이런 생각으로 그 수익을 취하고 조금 관망하는 자세로 이제 돌아섰다, 이제 그렇게 보이죠. 그래서 최근에 시중에 그 대기 자금 있잖아요. 네. 이것이 엄청난 그 양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경제 리오프닝이 되는 그 기대감이 완전히 거의 다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뭐 리스크 감소할 필요 없다. 이런 이제 투자가들이 테이블에서 자기 돈을 이제 꺼내놓는 그런 형국이 아닌가. 그래서 거래량은 줄고 있고 지수는 올라가고 또 그다음에 그 CNN 머니 거기서 보면은 그 공포 지수 있잖아요. 네. 거기서도 그 공포감을 상당히 느끼고 있어요. 그 투자자들이. 그래서 지금은 증시가 올라가면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긴 하지만은 그것까지 꼭대기 완전 상투까지는 먹지 않고 중간에서 안전하게 관망 자세로 나오겠다. 뭐 이런 분위기가 일부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최근에 이제 미국 금융시장에서 두 가지가 눈에 띄는데, 첫째는 MMF, 즉 머니마켓 펀드에 들어오는 돈이 상당한 수준으로 늘고 있고, 두 번째는 은행들이 페드에 내 돈 그냥 좀 맡겨줘 하는 영레포라고 하죠. 리버스 레포 금액이 큰 폭으로 늘고 있다는 점. 이 점도 결국은 증시가 고점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현상 아닌가요? 네네. 그래서 레포 시장은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반대 레포 시장 하면은 단기 자금 빌려갖고 이제 그 헤지 펀드들이나 기관들이 돈을 이제 투자를 하잖아요. 네. 근데 최근의 흐름은 영레포 시장, 그 반대인 영레포 시장의 그 거금들, 월가 투자뱅크들의 그 돈들이 그쪽으로 몰려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액 증가하는 액수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 월가의 분석가들은 이것을 어떻게 분석하냐면은, 시중에, 그 공급되는 그 유동성이 있잖아요. 네. 이것이 많아도 너무 많다는 거죠. 더 이상 어떻게 주체를 할 수 없을 만큼 유동성이 넘쳐나니까 투자뱅크들도 이것을 적당할 때는 이것을 굴려갖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 너무나 풍족하고 넘쳐나니까 이것을 주체할 수 없어갖고 차라리 놀리느니 이것을 영레포 시장에다가 파킹해 놓으면은 그래도 연준에서 조금의 이자는 받잖아요. 네, 0.02% 정도 줄 겁니다. 네. 그래서 놀리느니 그거라도 받자. 이제 그 돈이 이제 그쪽으로 몰린다는 거죠. 그래서 분석가들은 이런 현상이 가속화되면 될수록 연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테이퍼링 시기를 좀 더 앞당기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도 보면은 이 바이든 정권은 계속 지금 돈 푸는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 시장은 돈이 넘쳐나는데, 그래서 이것이 연준으로 하여금 테이퍼링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실제로 이제 레포, 영레포를 말씀드리면 선생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레포 시장이다 그러면 그 금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부 발행 채권을 연준에 맡기고 돈을 빌려가는 것인데, 영레포다 그러면 필요 없으니까 그냥 나 채권 줘, 돈 갖다 맡길게,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연준에 맡기면 이자율이 거의 없어요. 0.02% 정도라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데, 사실 유동성이 넘치면 그 돈을 가지고 비트코인도 하고 주식도 하고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제 너무 올랐으니 그것도 위험하다 하면서 그냥 거꾸로 돈을 맡겨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험자산에 투자할 돈이 넘치지만 그 넘치는 돈을 위험한 자산에 넣지 않고 차라리 이자 없어도 좋아, 내 현금만 좀 맡아줘 하면서 연준에 맡기는 것을 의미하죠. 네네. 예. 그런 점을 감안할 때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 이제 35,000포인트가 지난번 고점이었는데 거의 다시 또 35,000포인트를 약 500포인트 앞에 뒀기 때문에 시장이 긴장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기관 투자가들은 돈을 빼고 자꾸 현금을 포지션을 늘리는데, 개인들은 지난주에 밈 주식이죠. AMC 게임스탁, 특히 AMC 가지고 아주 난리가 났었죠. 네네. AMC 같은 경우 대규모 쇼커버링까지 발생해서 순식간에 증시가 급등락을 했는데, 이거 미국에서도 주목하지 않습니까?
사실 지난 한 주 증시에서 가장 뜨거운 화제는 AMC 주식 폭등 이거였죠. 그래서 증시는 모든 증시가 이제 조용한 가운데 뭐 큰 이슈도 없고 증시 그 지수 내에 뭐 그 큰 변동성도 없고 조용한 가운데 AMC 하나가 아주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AMC는 이제 지난 일주일간 주식으로 110% 정도 상승했고요. 이거는 이제 월가에서 나온 데이터입니다. 그 다음에 AMC의 옵션 있잖아요. 네. 옵션 콜로 지난 한 주 동안 상승치가 1800%. 그런데 이제, 물론 저도 사실은 지난 월요일에 원래도 이제 AMC를 조금 갖고 있었어요. 이제 갖고 있었는데, 지난 월요일에 이제 그 낌새를 보니까 이게 폭등할 그 낌새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 날에 저도 사실은,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추가로. 예, 들어가고 기가 막힌 타이밍을 이제 잡았는데, 사실 저는 이제 그 20달러, 30달러, 뭐 36달러 뭐 이런 고비고비마다 이제 팔았어요. 팔고 이제 지금 남아있는 거는 최초에 AMC에 갖고 있던 그 포지션에서 한 25%만 지금 남아있죠. 남아있는데 저도 이제 이제 한국 사람들 모여있는 사이트 또 미국 애들 모여있는 그 reddit.com도 있고 또 다른 이제 주식 이제 개인 이제 그 대화방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가보면은 이 AMC에 대한 그 기대감이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AMC가 조만간에 500달러, 1000달러, 5000달러, 10,000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근거가 뭐냐면은 그 헤지펀드들의 그 주식 숏 공매도라고 하죠, 보통. 네. 예, 사실은 공매도가 아닌데 그냥 사람들은 이제 숏 쳤다 그러면 다 공매도로 이제 간주하는 거죠. 근데 하여튼 헤지펀드들의 그 숏 물량이 엄청나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의 월가 그 데이터에 보면은 숏 세력들이 AMC에서 잃어버린 그 돈이 1.2 빌리언 달러. 한국 돈으로 1.2조 원인가요? 이 정도로 되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개미 투자자들은 숏 세력들이 1.2 빌리언 달러를 손실한 걸 보면서 우리가 더 밀어붙이면은 완전 헤지펀드들의 완전히 지난번에 빌 황씨처럼 아주 폭망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면은 이것이 500달러, 1000달러, 5000달러, 10,000달러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아주 펌핑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저는 완전 반대로 보고 있어요. 왜냐 그러면은 이제 그 개미 투자자들의 그 레디탁하면서도 그렇고 GME를 기본 모듈 해갖고 AMC에 지금 앞으로 벌어질 일을 지금 참 기대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GME하고 AMC하고는 그 산업 자체가 달라요. 그렇죠. 네, GME는 사실은 원래는 이게 굴뚝 산업이었거든요. 그냥 제 길거리에서 게임기 파는 그냥 판매 가게였었다가 그 숏스퀴즈 일어나면서 이제 주식이 하늘 높이 올라갔고 그 돈을 이용해갖고 어쨌거나 그 게임스탑 그 회사는 자기 주식으로 돈을 엄청 벌었잖아요. 예. 그 돈 여력으로 회사의 근본 탈바꿈을 해버려요. 증자도 했죠, 사실. 네, 골목에 있던 단순 게임기 파는 가게 회사가 아니고 이제는 온라인 게임 그 플랫폼을 만드는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CEO를 신세대 CEO로 교체했어요. 그래서 이제 게임스탑 같은 경우는 더 이상 굴뚝 산업으로 간주되지 않고 이제는 이렇게 디지털 첨단 게임기 이쪽으로 지금 변신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숏스퀴즈 일어나갖고 주가가 하늘 높이 올라간 후에 더 이상 안 떨어지고 250달러 그 정도 선에서 계속 이제 유지돼 가는 거거든요. 근데 AMC는
도저히 디지털로 탈바꿈할 수 없는 구조예요. 그냥 미국 내 한 1만여 개의 극장을 소유한 이 회사거든요. 근데 이 극장은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아무도 영화 보러 가지도 않았고, 영화 개봉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 AMC에 지금 빚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올라간다 할지라도 이 AMC는 지금 빚부터 갚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AMC는 디지털로 탈바꿈할 수 없는 영원한 굴뚝산업이면서 사양산업이다 이거죠. 이제 전부 집에서 대형 TV, 오디오에서 영화를 바로 보는 시대지, 지금 데이트족 위에는 영화관에 가는 사람 없을 거거든요, 앞으로. 점점 줄어들 사양산업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개미 투자자들이 착각한 게 하나 있는데, 그 헤지펀드들이 이 숏카바에 몰리면 몰릴수록 숏카바링 하게 되고, 그러면은 이 주식이 한 높이 올라갈 수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옵션에서 1800% 상승했는데 헤지펀드들이 옵션을 안 갖고 있겠어요?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주식에서는 1.2 빌리언 달러 손실을 봤을지언정 그보다 몇 배, 몇십 배의 옵션에서 수익을 봤을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 개미 투자자들은 오로지 주식만 이 투자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헤지펀드들,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하죠. 이런 헤지펀드들은 주식, 옵션, 그 다음 채권 펀드도 있거든요. 그 회사 채권, 펀드. 그 다음에 그 옵션에서도 어떻게 조합하냐에 따라 갖고 자기들이 절대로 손해 안 보게끔 그걸 포지션을 구성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 필황 씨가 몰락한 것은 이런 해칭에 대해서 대비를 안 해놨다가 그냥 무너진 거고, 그 이후로 지금 미국의 그 세계에서 모든 헤지펀드들에게 그 운용 상태 지금 특별 점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도한 그 레버리지는 지금 강제로 줄이라고 지금 공고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헤지펀드들이 상당히 지금 건전해졌어요. 건강해진 거죠. 이제 그 상태에서 개미 투자자들은 이 옵션이나 이 회사채 이런 다른 투자 수단은 전혀 안 보고 오로지 주식만 갖고 우리가 밀어붙이면은 저들이 몰락하고 우리 주식은 올라간다, 이런 착각에 이제 빠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지금 이 스퀴즈가 나면서 주식 가격이 올라갈 때 기관들은 절대로 여기 올라타지 않아요, 현재. 근데 올라타는 사람은 개미 투자자들이 그 고점에서 올라타는 거죠. 금요일 아침에도 37불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거기서도 올라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개미 투자자들은 역시 손해 보는 건 개미 투자자들이다. 이익 보는 거는 기관들이고 헤지펀드들이고. 그래서 저는 하여튼 이 AMC에는 지금 앞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죠.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기에 기존에 갖고 있던 분들은 참고 기다릴 수 있지만은 신규로 새로 뛰어들지는 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잠시 며칠은 승리할 수 있어도 중장기로 보면은 이거는 지는 게임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원래 사람의 심리가 올라가는 걸 보고 있으면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격 매수하거든요. 근데 추격 매수하면 백전백패입니다. 원래 주식의 수익이 높으려면 올라갈 종목에 미리 잠복근무를 해야지, 그냥 쳐다보고 있다가 계속 올라가는 종목에 들어가 봤자 이게 수익률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지난 2월 달까지 이제 그 주식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그 종목이 스펙주였거든요. 그래서 스펙주 하나 제대로 잡고 6개월, 1년 기다리다 보면은 적어도 300%, 400%는 먹는다. 이런 신념이 확 깔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스펙주만 나왔다 그러면은 그 주식이 그냥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무조건 막 올라타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스펙주들이 전부 $10, 어떤 건 $10 미만, 다 폭락했어요. 그래서 그 스펙주에 올라탔던 사람들의 그 어카운트, 그 주식 어카운트들이 40%, 50%, 60% 지금 손실을 지금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의 AMC 이 숏스키즈도 많이 올라갔다 생각하고 자기가 수익이 충분하다 생각하면은 먹고 나오는 것이 안전하지, 거기서 오래 버티거나 또 신규를 새로 타거나 그러면은 이거는 뭐 거의 틀림없이 나중에 물릴 수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아마존이 85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MGM, 그 유명하죠? 그 제임스 본드 영화. 네네. 그 영화사를 인수한 것도 결국 OTT잖아요. 그 온라인 스트리밍을 키우겠다는 의미니까 앞으로 네네. 팬데믹으로 벌어진 이 극장 중심의 영화가 아니라 이제는 온라인 스트리밍 중심의 영화 시장으로 간다. 이건 거역할 수 없는 흐름 아닌가요? 네네. 그래서 저는 AMC는 이건 사양 산업이다. 저는 그렇게 결론 짓고 싶습니다. 그리고 헤지펀드들은 이 AMC에서 숏스키즈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숏스키즈는 헤지펀드들이 주식을 내주고 옵션에서는 대거 수익을 취하는 그런 구조. 그래서 헤지펀드들은 AMC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무조건 수익을 취하고 있다. 그렇게. 사실 저 같은 개인 투자자,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게 고수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도 사실은 AMC를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75% 정도 이미 매도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나머지를 갖고 저도 옵션으로 구성해놨어요. 그래서 AMC가 앞으로 올라가도 이익, 내려가도 이익.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제가. 그러면 저 같은 수준의 일반 투자가도 이런 생각을 하는데 헤지펀드들, 인공지능 컴퓨터도 갖추고 있는 헤지펀드들이 그 생각을 안 하고 무모하게 멍청하게 그냥 숏스키즈 나도록 기다리고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게. 그러니까 개미 투자자 여러분들은 착각하지 마시고 결국 누군가 이 숏스키즈 상황에서 돈을 벌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헤지펀드들의 돈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동료 개미 투자자들 돈이 내 주머니로 옮겨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제가 아는 선생님은 일반 개미가 아니라 고수 투자자는 일단 맞습니다. 부정할 수는 없고요. 자, 또 지난주에 핫했던 섹터가 그동안 선생님이랑 전화 계속 강조했었죠. 일반 테슬라나 로드스톤처럼 이런 전기차가 아니라 완성차, 포드나 GM의 전기차 생산을 눈여겨봐야 된다. 이걸 계속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는 포드와 GM, 이제 GM 같은 경우는 생산 재개를 뉴스로 해서 올랐고, 포드는 2주 전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공장을 방문했고, 지난주에는 수요일 이제 인베스터 데이를 통해서 전기차 생산량을 확대한다. 이 뉴스로 이 메인 스탁을 빼고 GM과 포드가 지난주에 가장 핫했었죠? 네네. 그래서 여기 포드하고 GM은 기존의 전통 대형 자동차 생산 업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생산 시설을 다 갖추고 있고, 그 생산 기반도 갖추고 있고, 제조 노하우도 갖고 있고, 판매망까지 다 갖추고 있죠. 이런 회사가 전기차로 지금 빠르게 지금 변신하고 있는 것은 지금 테슬라에게는 엄청난 지금 도전입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도 포드 공장을 직접 방문해갖고 전기차로 내년에 출시 예정인 F-150 픽업 트럭에 직접 올라타갖고 있는 그런 이제 영상도 이제 공개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연방정부 차원에서 미국에 있는 모든 스쿨버스들을 전기차로 빨리 바꾸자, 교체시키자, 이제 그 플랜을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스쿨버스가 이거 어마어마하거든요, 이 숫자가. 예. 전국적으로. 이것을 연방정부 차원에서 밀고 있다 그러면은 그 수혜는 GM이나 포드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왜냐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전기차의 크레딧, 그것을 새로 이제 조정해서 발표했잖아요. 네. 발표했는데 보면은 8만 달러 미만의 전기차는 기존처럼 7,500달러의 크레딧을 주고 8만 달러 넘어가는 엑스트라 크레딧은 어떤 데도 줬냐면은 미국 안에 메이드 인 USA 전기차, 그 다음에 미국 노조가 만든 전기차,
테슬라 노조가 없죠. 네. 그 다음에 뭐 군소 작은 뭐 그 기업들은 그 후보감도 아니고요. 네. 근데 GM하고 포드는 그 세 가지 조건이 다 들어맞습니다. 메이드 인 USA 노조, 그 다음에 대형 업체. 그래서 저는 이제 포드에다가 이제 그 GM보다 포드가 조금 좀 중기 단기적으로 조금 더 성적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갖고 포드에다가 네. 조금 몰아놨는데 지금 테슬라는 지금 연산 지금 100만 대 지금 딜리버리 예상되고 있잖아요. 근데 GM 같은 경우는 연산 500만 대, 600만 대 되거든요. 네. 포드도 그렇고 이런 회사들이 빠르게 전기차로 변신하면은 테슬라를 훨씬 앞질러가는 생산 능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드에서 미국 올드타이머들이 진짜 아주 미치게 좋아하는 그 브랜드들이 몇 개 있는데 거기에 이제 머스탱이 들어있고요. F-150 픽업 트럭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브롱코라고 하는 그 SUV가 있어요. 브롱코. 그것도 아주 올드타이머들이 미치게 좋아하는 건데 이것이 선주문이 지금 뭐 엄청나게 늘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제 포드, GM 이게 주가를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투자로서는 GM 포드가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머스탱은 자동차를 좀 아는 사람들한테 노망이잖아요. 마치 그 오토바이의 할리 데이비슨처럼. 그래서 저도 그렇죠. 2013년에 하와이에 여행 갔을 때 제가 머스탱을 렌트를 해서 한 일주일 몰았은 적이 있었는데 차가 얼마나 빨리 가든지 겁이 났을 정도였어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전기차 테슬라의 이제 주식을 보유자면서 테슬라를 좋아하는 분들하고 저하고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이 시스템이 이제 GM이나 포드보다 훨씬 앞서갔다가 있다. 그래서 몇 년 안에 완전 자율주행이 장착돼서 나올 수 있다. 이런 걸로 해갖고 그분들은 포드, GM을 이제 한참 아래로 보죠. 네. GM, 포드가 언제 따라오느냐 이제 그거죠. 근데 제 생각은 전기차 구매자 입장에서 이게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이 있냐 아니면 반자율주행 시스템이 있냐 이거는 큰 차이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아직까지는 지금 자율주행이 첨단 기술로 이제 이렇게 이제 시대를 선도해 나가는 것은 맞지만은 아직까지 현실에서는 핸드프리로 완전 핸들에서 손 놓고 완전히 거기다 맡기고 운전할 사람은 거의 없어요. 특히 이제 대도시, 서울이나 뉴욕, 그 맨하튼 같은 이런 대도시에서는요,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이 완성돼 나온다 할지라도 핸들에서 손을 못 놓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구매에서, 큰, 변수가 못 되고, 특히 중국에서는 완전 자율주행이 나오고 이미 무인 택시까지 돌아다니잖아요. 예. 그런데도 바이두 주식은 안 올라가요. 그죠? 바이두가 그걸 개발해갖고 예. 무인 택시가 돌아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바이두는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걸로 볼 때 테슬라가 자랑하는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 선두 자리 이것은 실제 자동차 바이어 입장에서는 큰 변수가 못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테슬라의 자율주행 능력, 기술 이것은 뭐 당연히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마켓 밸류에이션이 시가총액 6위인 것이고 이제 포드나 GM이 지금까지는 뭐 전기차나 그런 기술이 없었어 해서 시장 밸류에이션에서 무시를 당했지만 이제 그걸 채용하고 추가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현재 시점에서는 어느 종목이 더 기대 수익률이 높을지는 딱 나오는 거 아닌가요? 네네. 그래서 그 시총을 비교해보면은, 포드가 테슬라의 10분의 1. 예. 정도의 그 시총이거든요. 그래서, 포드의 앞으로 주가 상승력은
상당히 좀 크게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냥 항상 저는 좀 쉽게 생각하자는 주의인데, 그거 다 감안했기 때문에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전 세계 자동차 회사를 다 합친 것보다 높았었던 것이고, 이제 그걸 따라가니까 그렇죠. 이 GM이나 포드도 상당히 기대 승리는 올라갈 수 있다. 아주 쉽게 생각하면 간단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뭐 복잡하게 그 회사의 재무제표 뭐 연구하고 살피고 따지고 네. 그 회사의 주가 전망 앞으로 매출 전망 이런 것 따지기보다도 현재 나타난 주가 이것이 그 회사의 값이다. 저는 그렇게 예. 말씀드립니다. 그 점에 그냥 100% 저도 동의합니다. 네. 자, 네. 그리고 이제 미국 정치권 이야기를 좀 하면, 옐렌 장관이 어제 그동안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한 가을까지는 지속될 것이다 이러다가 연말까지 이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될 것이다 말을 약간 바꿨습니다. 이게 사실 네네. 그 PC 개인 소비 지출 에서 나온 인플레이션 그 지표, 그러니까 핵심 소비 지출 이런 것과 합쳐서 이 테이퍼링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예상도 있던데요. 네네. 그래서 연준 의원들은 한결같이 지금의 인플레이션 압력은 일시적이다, 템포럴이다 이렇게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시장 참여자들, 특히 월가의 그 전문 분석가들은 그게 아니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당히 오래 갈 수 있다. 그래서 어쩌면은 연준이 그 금리 정책에 있어서 그 실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위험 경고 사인을 지금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과 연준의 시각이 완전히 정반대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옐렌 재무장관이 뭐 전 연준 의장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재무장관의 그 자기 직무 범위를 넘어나서 이 통화 정책 이런 게까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와중인데 이분이 목요일 날 의회 증언에서 실토를 했어요. 이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지 않고 이 인플레이션 압력이 연말까지도 계속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 연준 의원들은 사실 항상 그 자기들 그 시장이 어떻게 좀 놀랄까봐 그 말을 상당히 순화적으로 하고 억제하고 이렇게 그렇게 이제 조심스럽게 하잖아요. 근데 옐렌 재무장관은 사실 연준의 멤버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이제 속의 말을 이제 그대로 다 할 수 있는 입장인데 옐렌 재무장관이 그렇게 이제 실토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웃긴 거는 지금까지 옐렌 그 재무장관이 공식 석상에서 뭐 이렇게 좀 안 좋은 소리 할 때마다 정치가 흔들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옐렌 재무장관이 인플레이션이 계속 갈 수도 있다 했는데도 정치는 전혀 완전 무반응.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서머 랠리의 초기 단계가 아닌가. 그래서 악재는 무시해버리고 좋은 점만 지금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미국은 예산 회기 연도가 9월 30일로 종료됩니다. 그래서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1일 회계연도 예산을 제출했는데 무려 6조 달러를 제출했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은 이렇게 돈이 쏟아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거 채권금리가 결국 6조 달러의 반 가까이를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할 텐데 이 정도 나왔으면 증시가 상승한 건 일단 오케이 했는데 채권금리는 또 반대로 떨어졌어요. 이건 또 시장이 어떻게 봐서 그런 걸까요? 제가 봐도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연방 예산 그 프로포절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냥 제의한 거죠. 거기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이제 이렇게 그 구상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채권 시장도 제가 볼 때는 금요일 아침에 PCE가 예상보다 높게 나와갖고 국채 금리가 올라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잠시 올라가는 척 하다가 이제 떨어졌죠. 그래서 결국 제가 봐도, 바이든 대통령의 연방 예산 6조 달러 이 프로포절, 여기에 반응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사실 뭐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 예산을 이제 공개한 것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의 내용에서 우리 증시 투자자들이 눈여겨봐야 할 대목,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근데 그 중에 다른 것은 별로 이렇게 작년과 별 증감이 별로 없는데 교육비에서 40%나 증가했어요. 네. 그 다음에 헬스케어 쪽에서 25% 증가하고, 그 다음에 사이버 세큐리티 있잖아요. 네. 그 요즘에 그 러시아 해커들이 지난번에 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또 디스럽션 했던 것처럼 그런 이제 최근에 또 요 며칠 전부터 지금 또 미국 그 보안 당국에서 경고 나오더라고요. 러시아의 해커들 지금 활동이 다시 또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이버 세큐리티, 그래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교육비 40% 증가, 이게 어떻게 될 건가? 지금부터 관련 주식을 찾는 것이 우리의 이제 할 일이고요. 그다음 헬스케어는 뭐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분야니까 헬스케어 쪽에서 이제 그 유망 지금 그 우량 주식들, 그것을 조금 더 비중을 조금 더 가져가면 좋겠고, 그 다음에 사이버 세큐리티 쪽에서도 미국에서 가장 막강하게 잘 나가는 이 보안 이 시스템 이 회사 이 주식을 빨리 찾아서 거기다 지분을 조금 늘리는 거, 이런 게 이제 우리의 요점이라 포인트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친수익파는 이렇게 흩어져 있죠. 점들이 막 흩어져 있는데 그걸 연결하는 일이기 때문에 선생님 말씀, 그 예산안에서 그 늘리기로 하는 거, 늘리기로 했던 섹터를 눈여겨보는 게 맞고, 또 하나 지난주에 눈여겨봐야 될 건 2주 전에 이 비트코인 암호화폐가 시장 하락에 이렇게 뭐라고 하지, 영향을 줬었는데, 지난주에는 금요일 날 지금 현재도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 시장이 전혀 개의치를 않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떨어지는 말도 이제 관심 없어, 마치 이러는 느낌이던데요. 제 생각에는 지난주 초인가 언제 그 최저점이 3만 달러까지, 3만 2천 달러까지 갔었잖아요. 네. 그때 증시가 상당히 그 공포감을 느꼈었죠. 근데 지금은 거기까지는 안 갔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 증시의 그 속성을 보면은 한번 얻어맞은 매에는 그보다 더 강한 매가 떨어질 때만 공포를 느끼지, 그 같은 매가 반복되는 거는 점점 둔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비트코인이 지난 저점 32,000달러를 깨고 더 아래로 내려가기 전까지는 공포를 안 느낄 것 같아. 그런 생각입니다. 예, 일단은 3만 달러 위에서 떨어지고 하는 것은 이미 한번 두들겨 맞았던 게 3만 달러이기 때문에 그 위에서 노는 것은 별 신경 쓰지 말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네네. 근데 뭐 최근에 보면은 뭐 미국, 중국, 유럽, 또 목요일인가 그래서 일본, 이렇게 이제 세계 각국에서 그 코인들 그 규제 강화, 이것이 이제 눈에 보이는데 미국의 그 의장이, 그분도 자기 트위터에서 이 비트코인 이쪽에 좀 규제를 할 거다 이렇게 계속 예고를 해왔었는데, 금요일 날에 세계에서 그 코인들 그 펌핑, 그 전문 펌핑 하는 그 단체 4곳을 기소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재무부에서도 1만 달러 이상의 그 코인 거래 시에는 재무부 그 국세청 IRS에다가 반드시 보고해라, 이제 이런 또 훈령도 내렸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 지하에 숨어갖고 마음대로 움직이던 이 비트코인, 이 코인 시장이 이제는 지상 위로 나와서 이제 자기 이름 걸고 공개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매매 활동 자체가 위축이 되고, 또 거기서 이제 그 펌핑, 의도적으로 펌핑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로 자꾸 가고 있고, 최근에 보면은 그 일론 머스크도 이제 더 이상 코인 대해서 언급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밀고 있는 다시코인 더 이상 펌핑을 안 하니까 다시코인도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 예. 거기 오늘 새벽 CDC의 발표 내용을 보면 어제 날짜로 미국 인구의 49.9%가 최소한 1회 접종의 백신 접종을 받았고 40%가 그러니까 성인이 아닙니다. 미국 국민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 백신들은 18세 이상에서만 긴급 사용 허가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 성인이 약 70% 7월 4일까지 받게 하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목표를 보면 그걸 감안하면 미국 국민의 50%가 이미 맞았다. 그리고 지난주에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모더나사가 12세에서 17세 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임상이 100% 유효성이 나왔다. 그래서 6월 달에 긴급 사용 허가를 신청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긴급 사용 허가가 나온다면, 신청이 허가가 나온다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목표로 한 7월 4일 70%, 미국 성인의 70% 백신 접종을 넘어서 미국 국민의 70%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나오는데요. 네네. 충분히 가능하겠죠? 네, 충분히 가능하죠. 그런데 이미 미국 그 방역 당국자들이나 증시에서 바라보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공포감 이것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고 네. 간주됩니다. 그래서 그 CDC에서 금요일 날 발표한 거 보면은 이번 그 5월 31일 날이 미국의 그 현충일이거든요. 메모리얼 데이. 예. 예, 그래서 월요일 날 그 정식 휴장하는데 예. 이번 여주 3일 동안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야외로 가잖아요. 네. 가는데 CDC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야외 캠핑 가갖고 마스크 쓸 필요 없다. 그냥 마스크 프리로 네. 그냥 캠핑해라. 이제 이렇고 실내에서도 소수가 모이는 실내 활동은 마스크 안 써도 된다. 다수가 모이는 실내 활동은 마스크 써라. 이제 이런 게 가이드라인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증시에서는 더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그 공포감 이것은 거의 완전히 사라졌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증시에서도 각 주식마다 섹터마다 이제 뭐 그 항공주, 여행주 뭐 이런 게 다 있잖아요. 네. 근데 그다음에 또 집박 활동주라고 그러죠. 이제 그런 주식이 있는데 증시 그 분석가들에 의하면은 이미 증시에서는 이 코로나 종식에 대한 그 기대감 이것은 증시의 99% 이미 반영돼 있다. 그죠? 그래서 그 근거로 그래서 미국의 증시는 거의 꼭대기에 와 있다. 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다른 나라들은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은 미국에서만큼은 이제 더 이상 이제 코로나에 대한 그 공포감은 뭐 아예 뭐 언급조차 없거든요. 증시 안에서. 그리고 이제 그 코로나 이제 바이러스 그 숫자, 그 환자 발병수 숫자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이제 안 보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앞으로 이 사람들이 바깥 활동에 더 늘면은 무슨 주식이 올라가겠다. 이제 그런 것 자체도 이제는 접어야 할 때다. 그래서 이제는 개별 주식이든 섹터든 그들만의 자기들 성적으로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지. 이제는 코로나 종식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건 이제 거의 끝났다. 이제 그렇게 이제 분석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이제 바라보고 있고 또 제가 관리하고 있는 회원들 분께도 제가 그렇게 가이드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증시가 크게 올라가는 것은 기대하지 말자. 우리가 이제 캐시 현금 비율은 적어도 50% 정도 놓고 방어적으로 임하자 이렇게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자, 벌써 43분인데요. 마지막으로 좀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가 목요일 날 네네. 그 코로나 백신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아스트라제니카 백신을 맞았는데 맞고 나서 24시간 동안 일종의 몸살기, 지금 근육통이 있어서 타이레놀을 먹으면서 좀 버텼는데 우리나라 언론들이 한국이 지금 모더나나 화이자 백신이 없고 아스트라제니카를 가지고 와서 부작용이 많다 이렇게 설레발을 치고 있는데
자, 우리나라, 제가 아는 분들도 화이자, 모더나 백신은 뭐 근육통이나 이런 게 없다고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은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 이미 1, 2차 접종 끝내셨죠? 네, 저는 파이저를 1차, 2차 다 맞았는데, 네. 1차에서는 증상이 없었어요. 네. 근데 2차에서는 하루 정도, 몸살기, 이게 몸이 약간 으실으실 예. 추운 거 있죠. 네. 예, 하루 정도는 완전히, 그러다가 이틀째는 말짱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마다 조금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대개 보면은 2차에서 조금 증세가 조금 더 크게 나온. 그 어떤 분들은 뭐 3, 4일 앓는 분들도 있고, 뭐 한나절 그냥 뻐근하다 만 그런 분이 있고, 이건 개인차 같습니다. 그래서 그 증세가 어떠냐에 따라 갖고 뭐 면역력이 강하냐 적으냐 뭐 이런 것은 별로 의미 없다 이렇게 CDC에서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순전히 개인차다 이렇게 정리되죠. 유럽의 경우, 지금 영국의 경우는 거의 미국보다도 빠르게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거의 면역 화작업이 가고 있는데, 영국은 겨우 거의 대부분이 아스트라제니카 백신을 맞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에 이런 거짓말을 속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결국 화이자나 모더나나 아스트라제니카다, 결국 약간 몸살기 있는 이것은 면역작용의 일환일 뿐이다, 이렇게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여쭤봤습니다. 네네. 예. 선생님, 마지막으로 벌써 46분이 지났기 때문에요. 다음 주 증시, 다음 주에는 이제 금요일 날, 그 고용지표 발표, 5월 고용지표 발표가 있어서 중요한 한 주이긴 한데, 마지막으로 당부나 아니면 분석하시는 말씀 있으면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 그 지난 2월 달까지 많은 거기서 수익을 얻었던 소형 성장주, 이것이 최근에 많이 회복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 소형 성장주가 회복된 것이 끝나가느냐 아니면 더 계속되느냐, 이제 그게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다, 제가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S&P나 그 다우존스라든가 러셀 지수 전부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러셀 지수가 이제 소형 성장주 를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러셀 지수도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갖고 있던 소형 성장주, 여기서도 상당히 좀 회복이 좀 더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예전에 30%, 40%, 50% 손실 봤던 걸 완전히 회복시킬 수는 없고요. 그래서 앞으로 증시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것에서 덜어내는 그런 찬스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선생님, 오늘도 벌써 50분이 다 됐기 때문에, 현지 시간은 밤 10시를 넘어서고 있죠. 오늘도 고생하셨고, 주말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시길 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선생님. 네네, 즐거운 주말 시간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 어떻습니까? 예, 증시는 악재든 호재든 계속 올라갈 태세입니다. 하지만 큰 손들은 현금 비중을 차곡차곡 늘리고 있다는 거. 개미들 따라가다간 안 되죠. 큰 손이 가는 길로 미리미리 따라가자. 그래야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친수익파 된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